과학기술 공육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건 이제 식물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빛은 식물이 광합성하는 데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뭐예요? 식물에게 있어서 광합성, 그치? 이거 더하기 뭐라는 거야? 생장과 관련된 여러 주요 과정들 유도하는 것까지가 빛의 기능이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주요 과정에 주로 관여하는 빛은 뭐래요? 청색광과 적색광이래요. 이 두 가지가 주로 뭘 관여해? 이것과 관련해서 관여를 한다라는 거죠. 이들은 각각 청색광 광수 용체와 적색광 광수 용체를 통해 식물에 흡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 둘을 통해 흡수가 된다. 또 이게 바로 여기로 연결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광수 용체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 광들은 광수용체, 식물이 가지고 있는 광수용체를 통해서 흡수가 되겠죠. 자, 그 광수용체라는 게 뭘까요? 한번 볼게요. 광수용체는 말 그대로 광을 수용하는 무언가겠죠? 자, 광수용체는 생물이 흡수한 빛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기능을 갖게 하는 세포기관 또는 화합물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래요. 광수용체의 정의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광수용체 정의입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청색광 광수용체와 적색광 광수용체가 각각 청색광과 적색광을 흡수한대요. 흡수했으니까 어떻게 돼? 다른 에너지로 변환시켜 일정한 기능을 갖게 해야겠죠. 자, 청색광 광수용체 이름은 뭐야? 크립토크롬이야. 그쵸? 그래서 얘는 이름이 청색광 광수용체다. 걔와 달리 적색광 광수용체인 파이토크롬. 얘는 적색광 광수용체겠네요. 그죠? 얘는 식물의 씨앗 발화 과정과 음지 회피 과정을 유도하는데, 그럼 크립토크롬은 이거 안 한다는 거에서 달리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파이토크롬은 씨앗의 발화 과정이랑 음지 회피 과정을 유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여기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요. 그 다음 문단 한번 가볼게요. 높은 확률로 파이토크롬의 씨앗 발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식물 종자에는 빛의 유무가 발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자도 있지만, 빛이 있어야 발화가 쉬운 광발화 종자와 빛이 없어야 발화가 쉬운 암발화 종자가 있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식물 종자는 어때요? 총 3가지입니다. 빛의 유무와 아예 상관없는 발화가 되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빛이 있어야만 발화가 쉬운 광발화 종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빛이 없어야 발화가 쉬운 암발화 종자까지 해서 총 3가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의 종자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아마도 높은 확률로 광발화부터 다르게 되겠죠. 상추 쑥갓은 쑥갓과 같은, 그치? A와 같은 B 나왔네요. 그치? 얘와 같은 얘가 뭐예요? 그러면은 하의어. 누가? 광발화 종자가 상의어. 그죠? 자, 그래서 광발화 종자는요, 빛이 있어야 발화가 쉬워요. 그쵸? 그래서 파종 씨를 뿌릴 때 흙을 얇게 덮어서 빛이 침투할 수 있게 해야 한대요. 왜? 빛이 있어야 발화가 쉬우니까요. 그죠? 자, 이와 반대로 그럼 누구 얘기하겠어? 반대니까 암발화 종자 얘기하겠죠. 토마토와 수박과 같은 얘네가 뭐예요? 하의요. 그럼 얘가 뭐야? 상이요. 암발화 종자는 파종 시 빛이 닿지 않도록 충분히 깊게 심거나 흙을 두껍게 덮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빛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930년대에 과학자들은 시기가 나왔네요. 이게 단순한 시간적 배경일지 아니면 이후에 뭔가 달라질지 일단 보셔야 돼. 지켜봐야 돼. 상추 씨의 발화 과정을 연구했대. 상추 씨는 뭐예요? 광발화 종자죠. 그치? 얘는 광발화 종자야. 아까 예시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온 거죠. 광발화의 발화 과정을 연구한 거죠. 그죠? 그들은 다양한 파장의 단색광이 조사된 상추씨를 암실에 보관하고 발화율을 측정했대요. 그죠? 그 결과 어떻게 돼? 그 결과 660나노미터의 파장의 적색광을 조사한 경우에 발화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시광선 영역 바로 밖에 730나노미터 파장인 근적외선을 조사한 경우에는 빛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보다도 발화율이
낮았대. 또한 적색광과 근적색광을 교대로 한 번씩만 조사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무엇을 조사했냐에 따라서 발화율이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광선을 한 번만 조사한 경우와 발화율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결론을 친절하게도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발화율에 대한 효과는 광가역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도 어차피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래서 광가역적이라는 말, 요 얘기만 좀 알고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봅시다. 일단은 적색광, 이 파장의 적색광을 조사할 때 발화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근적외선, 가시광선 밖이야. 근적외선을 조사하면은 발화율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빛을 보지 않은 것보다도 발화율이 낮았대.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얘는 근적외선을 받으면은 잘하지 않아. 적색광을 받으면 어때? 잘하는 거야. 그래서 잘 씨앗이 발화하는 거야. 그리고 교차적으로 한 번씩 한 경우에는요. 적색광 근적외선이냐 아니면 근적외선 적색광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적색광 근적외선이야. 그럼 마지막에 누가 들어가? 근적외선이지. 그럼 발화율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죠. 그죠? 차이가 없다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반대로 근적외선 적색광이야. 그럼 누구한테 영향을 받겠어? 적색광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발화율은 여기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적색광과 근적외선에 서로 다른 영향을 매개하는 광수용체가 바로 뭐래? 파이토크롬이래.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파이토크롬 1문단에 나왔어. 그죠? 유도한다라고, 그지? 그래서 이 광수용체, 이걸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광수용체가 바로 파이토크롬이래요. 자, 대부분의 파이토크롬에서 광흡수 부분은 광가역적으로 조사되는 빛의 파장에 따라 두 가지로 상호 전환된대요. 그치? 대부분의 파이토크롬에서 광흡수 부분은 광가역적으로 들어간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조사되는 빛의 파장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상호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일지 모를 거 다 알아요.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밑줄만 쳐두자. 그래서 빛의 파장에 따라 상호 전환된다. 적색광의 흡수 형태의 파이토크롬은 적색광을 잘 흡수하여 근적외선 흡수 형태의 파이토크롬으로 전환이 된대요. 그렇대요. 그래서 근적외선 흡수 형태는 근적외선을 흡수하여 다시 PR, 적색광 흡수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얘네의 상호 전환은 빛에 의해 유도되는 식물의 발화를 조절하는 스위치가 된대. 그러니까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얘네가 상호 전환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적색광을 받을 상추 씨의 PR이 뭐예요? 이거죠. 적색광 흡수 형태 파이토크롬, 이걸로 전환돼. 그래서 이 발화에 필요한 여러 세포의 반응들을 자극하며 적색광을 받은 씨앗이 다시 근적외선을 받으면 이게 다시 전환돼. 그래서 발화가 또 억제가 된대. 그래서 발화를 억제했다 이렇게 자극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연 상태에서 빛을 의뢰드는 씨앗의 발화는 파이토크롬 기작으로, 기작이 뭐예요? 기본 원리. 그죠? 파이토크롬 원리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이에 대한 답이 뭐야? 중요하겠네. 그치? 답이 중요하겠죠? 자, 식물은 PR이 뭐야? 적색광 흡수 형태로 파이토크롬을 합성할 겁니다. 그죠? 파이토크롬을 합성을 해요, 일단은. 그리고 C가 암 상태에 놓여 있으면은 파이토크롬은 여전히 뭐야? PR로 존재하게 된대요. 그죠? 그래서 PR로 합성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적색광을 먼저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 암 상태야. 그러면은 여전히 PR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계속해서 햇빛이 조사가 돼. 빛을 받으면은 모든 파장의 빛을 받게 되고 많은 게 이걸로 전환이 된대요. 그러니까 합성하고 암실에도 그러면은 여전히 PR인 건데 빛이 계속 받으면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PFR이 나타나는 게 바로 뭐래요? 식물이 햇빛을 인지하는 방법이래. 왜? 빛을 받으면은 기존에 있던 적색광 이 흡수 형태가 얘로 전환이 되니까. 그죠? 안 받았으면 저는 PR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즉 다시 말해
C가 처음으로 적절한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PFR이 생겨서 발화가 유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PFR이 생기면은 발화가 유도된다라는 거겠죠. 자, 파이토크로 시스템은 또한 식물에게 빛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한대요. 그죠? 빛의 질에 관한 정보까지 가야 되겠네요. 자, 햇빛은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 이 전화는 평형이래.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이때 두 파이토크롬 양의 비율은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상대적 비율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정보로부터 식물은 빛의 질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에 나타나는 음지 회피 반응이래요. 이거 뭐예요? 우리 아까 파이토크롬의 기능에서 1문단에서 나왔던 두 번째 거잖아. 그치? 음지 회피 과정입니다. 강한 빛이 많이 필요한 나무가 키가 큰 다른 나무들을 가려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키가 큰 나무들이 근적외선보다 적색광을 더 많이 흡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달하는 근적외선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PFR에 전환된 PR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대요. 이것은 나뭇잎의 엽록소가 적색광은 흡수하지만 근적외선은 흡수하지 않고 통과시킨대. 그래서 엽록소가 어떻게 되는데 근적외선을 흡수시키지 않는다라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근적외선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겠죠.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비율 변화는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분을 위쪽에 자라는 데 이용하도록 하는 신호로 작용한대요. 비율 변화가 곧 뭐예요? 위쪽으로 자라는 데 이용하도록 하는 신호다라는 거죠. 자, 반면 다른 나무에 의해 빛이 가려지지 않은 채로 직접 햇빛을 받으면은 위쪽으로 자라는 생장은 억제가 된대. 그리고 곁가지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해야 돼? 빛이 가려져야 한다라는 거겠네. 그치? 빛이 가려지지 않으면은 생장이 안 되고 곁가지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요, 작용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어디부터 어려워지냐면 여기부터 좀 어려워져요. 그치? 이 부분 때문에. 그쵸? 잘 볼게요. 그래서 여기부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볼게요.